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은 인사부터 한번 하시죠. 예,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교육감 최윤홍입니다.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붉은 마른의 기운과 같이 힘차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. 역시 2026년은 지방선거의 해죠. 지금 새해 벽두부터 이제 선거 얘기가 나오는데, 역시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. 이거 깜짝 놀랐는데요. 보수 쪽에 1위를 하셨어요. 예. 자,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, 깜짝 놀란 게, 최윤홍 전 교육감 권한대행께서 1위를 하셨는데, 그 추이가 상당히 놀랐습니다. 저번 재선거 때 27.7%로 1위를 했던 전성윤 부위원장이 지금 3위로 밀려났어요.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, 지난 9월 18일에 전성윤 전 위원장은 7%를 했고요. 그때 우리 최윤홍 부감님은 2%를 했습니다. 좀 차이가 좀 났었죠. 그리고 10월 17일에 주간조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전성윤 후보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. 그러면서 6%를 했고요. 최윤홍 부감님은 3%를 했습니다. 그리고 조금 올라갔죠. 그랬다가 새해 들어오면서 여론조사가 나온 거는 깜짝 놀랐습니다. 국제신문과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전성윤 전 위원장이 5%대입니다. 5%대를 하고 최윤홍 부감님이 6.5%로 1위를 했습니다. 이거 완전 골든 크로스가 되어버린 거죠. 이 발표를 좀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? 저는 부산 시민들께서 이렇게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시고, 특히 그동안의 정치적 문제보다는 이제 교육을 제대로 좀 바꾸자는 열망이 반영된 거 아닐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진보 쪽을 좀 한번 살펴보면 현 김석준 교육감이 30%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데, 이분은 어떻게든 현직 프리미엄이 있다고 봐야죠. 그리고 지금 또 다른 후보가 없어요. 물론 그 전 부산대 총장이 차정인 총장이 있긴 하지만 진보 쪽의 경쟁 상대라고 하기에는 좀 약하죠. 지금 아직 이 반영이 안 된 게 얼마 전에 사법 리스크가 있었죠. 다들 아시겠지만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.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 8개월,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. 이게 확정이 되면 사실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죠. 아주 큰 리스크가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이 좀 되지 않았다라는 게 있고, 아직 2심이나 대부분 판결이 남아서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, 지금 이런 사법 리스크를 안고 항소를 한다라고 하는데 또 보궐선거가 일어나지 않을까, 이게 또 부산 시민에게 엄청난 큰 피해를 주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죠.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, 그럼 과연 지금 교육감 되신 분이 재보궐선거로 되신 거잖아요. 또다시 부산이 재보궐선거를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부분들은 아마 선거가 가까워지면은 충분히 시민들의 인식이 바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좀 하나 더 짚고 넘어가 있는데, 김석준 교육감이 지금 1심에서 직위상실형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, 여기에 지금 한 명이 좀 같이 연루되어 있죠. 전영근 전 교육청 교육국장입니다. 김석준 교육감이 지금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를 받은 그 사건의 실무 담당자였단 말이죠. 실무 담당자였고, 그때 실무선에서 모든 거를 했다라고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어요. 그 당시에 출석을 해서 그런 거는 문제가 없다, 그 리스크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, 사법부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직위상실형을 선고를 했다는 거죠. 이렇게 되면 사실은 나중에 선거 활동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 부분도 상당히 핫 이슈가 될 것 같고, 왜냐하면은 그 김석준 교육감의 이 사회 리스크에 제일 중요한 실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좀 직접 말씀하시기가 좀 애매하시죠.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다시 중점적으로 다루는 걸 하고,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응답 유구청입니다.
이게 지금 37%가 넘어요.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관심도가 아직도 좀 낮다라는 부분인데,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고민이 있으시죠? 예, 아무래도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떨어지죠. 뭐 그렇지만은 선거 기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교육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또 가져주시지 않을까 싶고,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교육감 선거에도 좀 부산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여론조사 1위를 하셨잖아요. 어떤 부분 때문에 1위를 하셨는지 좀 더 명확하게 좀 알고 싶은 게 있거든요. 물론 뭐 직접 말씀하시기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워낙 겸손하셔서 그러신 게 같은데, 그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져준다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? 제가 이제 다녀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이상 교육감에 정치인이나 비전문가가 오는 건 맞지 않다. 뭐 초중등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교육감이 돼야 된다. 이번에는 한번 바꿔보자. 이런 열망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는 제가 부교육감을 하면서 많은 정책들이 성공을 많이 했잖아요. 그렇죠. 예, 교육정책 전문가로서 그런 성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저를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편입니다. 뭐 이왕 뭐 말 나왔으니까 뭐 성공한 케이스가 몇 개 있잖아요. 최근에 뭐 저희가 좀 다루기도 했었는데, 뭐 그 중에서 한 2가지 정도 뽑는다면 뭐가 있을까요? 우리 학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늘봄. 늘보. 뭐 최근에 늘봄 관련해서 중지한다고 정부 차원에서도 뭐 좀 다시 거꾸로 간다고 비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. 그렇지만 늘봄은 제가 할 때 정말 1번 정책 중에 하나였고, 또 하나는 아침 체인지. 그죠. 예, 그죠. 그 다음에 영수 캠퍼.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성공한 경험이 있는 정책들입니다. 그 아침 체인지는 상당히 호응이 높았고, 근데 현 교육청에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좀 다루는 게 있어서 좀 우리가 좀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,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별빛 도서관, 부모님과 같이 아이가 별빛을 보면서 도서관에 가는 그 모습이 이 부분이 전 너무 와닿았거든요. 그 부분도 상당한 호응이 있었죠. 그렇죠? 예. 독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. 인성과 학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식이 독서잖아요. 그래서 독서 체인지, 그죠. 별빛 도서관 호응이 좋았었습니다. 뭐 저는 제일 와닿는 게 교육감 선거를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그게 전 뭘 보면 아냐면 그 여론조사의 어떤 추이, 그리고 우리 부감님과 전성윤 전 위원장과의 어떤 골든 크로스가 된 제일 큰 이유가, 지금 생각해보니 이제 시민들은 이제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니까 역시 교육은 교육 전문가가 해야 된다라는 거로 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도 전성윤 전 위원장은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고, 우리 부감님처럼 교육은 교육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좀 상승세로 이어가는 것이 이제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약은 약사에게, 진료는 의사에게, 교육은 교육 전문가에게 하는 게 맞다고 우리 시민들이 선택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. 예, 부산 교육은 이제 바뀌어야 될 시기에 와 있습니다. 교육이 교육답게 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정치로부터 좀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뭐 정치인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오시는 것은 부산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적어도 부산 교육, 초중등 교육에 종사하신 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부산 교육을 한번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부산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